이슈옥타곤 박지원입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우리 전라북도에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 그리고 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서 슈퍼 여당이 탄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라북도도 이변은 없었죠. 민주당의 파란 돌풍이 거셌습니다. 오늘 이슈옥타곤에서는 화제가 된 당선자와 주요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후배 간의 재대결만으로도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전주 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당선자가 10만 4천여 표를 얻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66.7%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앞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뒤 4년 만에 21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김성주 당선인. 주요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묘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김성주 당선자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선자님 방송 들어야 예. 저희가 행가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시작인데 지금 이게 안 맞았어요. 합이 안 맞았어요. 합이 안 맞는데. 저는 지금 리허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어리둥절해 하시는 모습.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선거가 끝나면 이거 참 하고 싶다. 이거 먼저 해야지 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잘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감사 인사드리는 게 지금 아니면 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 다 잊어버립니다.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결국은 이제 평가를 할 텐데요. 예. 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약 이행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 공약을 지금 금융도시 조성으로 예. 내세우고 계신데 금융기관을 좀 추가로 이전시켜서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요. 예. 금융 도시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제 비전을 발표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금융 중심지 지정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금융 중심지가 지정되면 금융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경로가 그러니까 금융 중심지 법에 따른 금융 중심지의 정의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작년에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만 해도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 말고는 금융기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한 1년여 동안에 국내 금융기관 6곳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은 더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을 모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몇십 개 모아지고 또 국민연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추가로 온다면 금융중심지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걸 신청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한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향후 2년 내에 지정받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구상이고 계획입니다. 지난 회기에는 사실 그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부산 지역 의원들로 인해서 좀 무산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닙니까?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자꾸 다른 지역의 견제, 경쟁 이걸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건 약간 떼쓰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충분히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지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법상 조건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한 거고 정치적으로 정부가 안 해준 거다. 부산이 반대했다고 자꾸 논리를 내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서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노력을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을 데려오게 되면 여건이 형성이 돼서 그때 신청을 하면 된다.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 있는 것인지 그냥 저절로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렇지는 건가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이 옮겨가는 거에는 이제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여러 행정적, 재정적 또는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앙정부가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어느 조항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국가 균형 발전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오긴 했는데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이제 금융중심지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법을 바꿔서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전주시 등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또 혜택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지원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라고 하고 왜 안 오냐고만 아우성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제 그런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가 되게 되면 이제 민간 금융사들이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생태계 조성이 되면서 아 여기가 참 제3의 금융 중심지로서 우뚝 쓸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우리가 이야기 듣기에는 여당 내에도 제가 보기에 예. 사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경상도 쪽에 PK 지역에 또 예를 들자면 가지고 계시는 여당 의원들도 있을 텐데 예. 그들과의 조율 내지는 또 그들과의 협상 예.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지금 이걸 논의해야지 될 텐데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력이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를 예. 무릅쓰고 잘 설득해서 해야지 되는 건데. 이뤄내는 거. 그게 그렇죠. 정치인의 임무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데 시민들은. 제일 예. 반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제일 많이 반대하셨던 뭐 김혜은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지금 이번에 낙선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선인분께 그 한국투자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주 이전 유치하시는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이번 공약에 제가 예, 담았는데요. 공약에도 담으셨고. 예. 굉장한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제 얘가 지금 자산 규모 2위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 한 200 몇십 조 정도를 운용하고 국내 투자는 없습니다. 네. 전부 해외 투자예요. 근데 해외 투자를 하는 기관의 본부를 지방에 둔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옮겨왔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처럼 네, 네, 거센 맞습니다. 반대가 네, 있을 네.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도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건 조금 우리 당선인께서 이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관심이 엄청 높거든요. 거의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이제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정가는 정해진 법과 주어진 예산에서 살림 잘하면 훌륭한 행정가인데 정치인은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 코웃음 칠 때 그걸 치켜들고 이뤄내는 사람이 진짜 멋진 정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금본부를 이전시키는 공약을 낼 때 남들이 다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불가능한 거죠. 근데 결국 이뤄냈잖아요. 네. 그러죠. 그 탄소산업법을 발의했을 때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반대 때문에 2년 동안 상정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결국은 제가 낙선함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집요함 이런 것들이 좀 특히 낙후 지역인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결실을 좀 맺으려면 실질적으로 좀 금융위원회 정무위에 이제 누군가는 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이제 김성주 우리 그 당선자께서 거기에 지금 속해야지 제가 보기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야기 될 수 있나요?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대신 저희가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권당이기 때문에 상임위 어떤 의원이 있냐 없냐는 별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 여당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런 큰 결정은 결국 정책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내야죠. 합의되면 그럼 야당을 설득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선봉장이 이제 있어야지 될 텐데 그 역할들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이제 야당 초선 의원 때 국민연금법, 그러니까 기본법무를 전북으로 이전한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일단 청와대하고 싸우고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고 또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의원들하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보건복지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싸우기만 한 게 아니라 목욕탕에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겹다고 할 정도로 피할 정도. 근데 결국은 그런 집요한 노력이 결국은 타협하고 합의내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집요합니다. 임기 내에 꼭 부탁드려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지금? 집요함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예, 예. 아주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압력을 뭐 계속 예, 받고 예, 맞습니다. 예. 금융도시 조성 말고 또 이런 공약은 내가 반드시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개념을 내건 건데요. 그 전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저희 창작품입니다. 왜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있는데 왜 전주형 일자리는 없는 걸까? 그 왜 사람들이 안 만들지? 그래서 그 뭘 가지고 전주형 일자리를 할까? 광주는 이제 기아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광주형 일자리 내세운 거잖아요. 그럼 전주는 뭐가 있을까? 탄소 산업이다. 효성의 탄소 소수의 공장을 중심으로 전주의 일정을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완주에는 수소 생산 기지가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세계적인 수소 트럭, 수소 버스 분야에서는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주를 완주와 묶어서 탄소 수소 경제로 가야겠다. 그걸 통해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전주형 일자리 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를 집약한 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효성의 최고 경영진을 만났고 현대 경영진을 만나고 또 만날 생각입니다. 지금 효성 탄소나 완주 현대자동차의 어떤 수소차나 연료전지 그 다음에 새만금과 관련된 수소 생산까지 한다면 야 이게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이게 민주당 전북 도당 차원에서도 예. 확실한 어떤 도의 살림거리, 미래 먹거리로 이끌고 가도 그러니까 전주형 일자리에서 넘어서서 예. 그렇게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저도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나 또 기업계 관련자들 이렇게 쭉 만나봤는데 그 효성에 전주 탄소 섬유 공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산한 탄소 섬유를 전량 해외 수출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 인근 팔복 공단에 탄소 섬유로 만든 이 발열 의자 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있어요. 인근 공장에 생산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계고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연계고리를 만들어줘야 탄소 산업이 집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연관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이 생산한 탄소 소재를 일진 소재에다 제공해서 탄소 연료 탱크를 만들도 하고 그 탱크를 현대차가 완성차에 넣는 거죠.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 수소 연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전주 완주에 탄소 수소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거죠. 시너지 효과도 다. 근데 이제 그걸 아무도 주목하고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연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각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탄소 수소 경제 도시를 통해서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그런 연계를 통해서 집적하고 그게 전라북도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당선자께서 이 수소 탄소 산업을 잘 추진하셔서 임기 끝나실 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고맙소라는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소, 탄소, 고맙소 지금 라인 맞추신 거죠? 그렇죠. 나 인지 못했어 방금. 라임이 중요한 거네. 라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도시랑 수소, 탄소 경제 이야기 공약 들어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뭐 전라북도에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건데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나는 보통의 도민들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 또 해도 안 된다. 약간 패배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평범한 도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전북을 위해 전부를 걸겠다고 이 얘기한 속에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앞장쓸 텐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한번 이번에 걸어보고 해보자. 그래서 제가 탈꼴찌 하자. 전라북도. 모든 통계가 전라북도는 꼴찌잖아요. 근데 꼴찌하는 게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같이 쳐보자. 그게 전북을 해서 다 같이 걸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주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